좋아요, 구독! 월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계속적으로 두 종목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삼성 SDI 그리고 펀더멘탈로 잉글우드랩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자, 삼성 SDI 주가부터 좀 차트로 보겠습니다. 삼성 SDI 파란 줄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1년 대비해서는 거의 50%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삼성 SDI가 최근에 센티멘트가 좋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삼성 SDI가 오히려 센티멘트가 아주 안 좋아서 좀 오히려 말씀을 드리는 면은 있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차 전지주가 최근에 조금 조정을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심층으로 오늘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10개사, 제가 10개사라고 하면은 ETF에 이제 들어가 있는 아주 대형 2차 전지 편입 종목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도 지금 연초 대비해서는 조금씩 밀리고 있죠. 제가 오늘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2차 전지 주의보가 내릴 정도로 지금 2차 전지 쪽에 센티멘트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삼성 SDI는 안 좋다.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편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는 최근에 더 밑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KB증권입니다. 실적이 부진하다 그러는 거예요. 4분기 실적이 상당히 부진할 걸로 예상이 되고 1월 말에 이제 IR 소집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적이 나오겠죠. 그때 주가가 얼마나 또 쇼크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저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싼 주가가 더 싸지고 있다. 우리 이제 시쳇말로 뭐 지하 1층, 지하 2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디까지 갈지는 당분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2차 전지주의 대장주적인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한 이쪽의 센티멘트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셀업체들은 최근에 하나 쇼크가 크게 나온 데가 있었죠.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영업이익률이 4분기에 보조금 빼면 1%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보조금을 더하더라도 한 3, 4% 이렇게 됐던 건데 삼성 SDI는 거기보다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사들이 뭐 BMW나 아우디 이런 데도 있고 리비안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럭셔리 브랜드과에 있는 그 BMW나 아우디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일반 레거시 브랜드들이 EV 시장에서 조금 헤매는 것과는 달리 조금 그나마 낫거든요. 그나마 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영업이익이 중대형 전지는 뭐 4분기에 전분기 대비해서 한 20% 정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소형 쪽은 이제 전동 공구로 들어가는 데죠. 거기도 전분기 대비해서 한 30% 정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ESS 쪽도 지금 LFP 배터리들이 계속적으로 채택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ESS 시장에서도 입지가 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황 전망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만은 다른 업체들보다는 다른 셀업체들보다는 좀 낫다. 왜?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7% 중반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셀 업체 중에서 가장 좋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계속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베스터 증권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밸류 최하단에 와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IRA라고 해가지고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가 차종을 좀 감소시켰죠. 43대에서 19대까지 2분의 1 이하로 지금 떨어뜨려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는 배터리 동사의 배터리 탑재 비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좋은 건데 어쨌든 절대적인 숫자가 반 이하로 좀 그 적용 대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도 조금 마이너스 요인은 있겠죠. 그러나 역사적 밸류의 최하단에 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조금 금방 멈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좀 천천히 가겠지만 먼저 내려온 게 있고 많이 내려온 게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다른 것이 2차 전지들이 쭉 이렇게 같이 약세권에 든다고 하면은 삼성 SDI도 당분간은 안 좋을 수 있다. 그나마 밸류에이션이 제일 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주가 차트를 보시면 아주 계속 밀려 내려가는 이런 느낌인데 누가 파나 봤더니 외국인들이 주해장창 내다 팔고 있어요. 개인들이 반대로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공매 잔고율 이쪽은 아직 공매 이제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큰 움직임은 없죠. 0.2%니까 코스피 시장 평균 정도 지금 공매 잔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도 거의 최하단 부분까지 밀려 내려왔어요. 아직 그 최하단은 아닙니다만 조금 더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일지는 몰라도
곧 이제 바닥권을 형성을 하고 다른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나마 날 수는 있다. 절대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날 수 있다. 이렇게 센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포워드 PER 보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는 이유 그리고 증권사들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포워드 PER이 2차 전지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 뭐 몇십 배 되는 거 아니야? 몇백 배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에코프로비엠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 회사입니다. 97배입니다. 포워드 PER이니까 앞으로 12개월 후를 보는 거거든요. 97배. 이익이 성장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마는 EPS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대비해서도 97배는 여전히 상당히 높은 감이 있고요. 포스코 퓨처엔도 마찬가지입니다. 76.7배. 연초 이래로 주가 하락폭이 지금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그거에 비하면 아주 양반이죠. 11.8배, LG 에너지 솔루션 35.7배.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익 성장 모멘텀이 SDI보다는 훨씬 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는 그나마 안정적인 걸 볼 거기 때문에 11.8배는 조금 이제 좀 볼만한 레벨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목표가 최근에 4분기 실적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목표가를 대비해 보니까 90% 정도 남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목표가가 한 번 더 하향될 거기 때문에 이거 보이는 그대로 보시지 말고 아마도 뭐 5, 60%대로 좀 좁혀질 거예요. 근데 더 좁혀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에코프로는 아직도 마이너스권이고 에코프로 PM도 뭐 6%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볼 때 여기서 한 20%, 30%씩은 다 빼고 좀 디스카운트를 하고 봐야 되니까요. 더 하방 요인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센티멘탈 오히려 안 좋아지고 있는 삼성 SDI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펀더멘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펀더멘탈 오늘은 잉글우드 랩입니다. 잉글우드 랩 좀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는데요. 코스메카 코리아를 많이 들어보셨죠? 코스메카 코리아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미국 그 판매 법인입니다. 자, 보시죠. 그런데 주가는 코스메카 코리아가 아주 여러분들의 눈에 띌 정도 상당히 강했죠. 잉글우드 맵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한번 골라봤냐 하면은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코스메카 코리아는 한국도 있고 여기저기 있는데 미국 하는 게가 잉글우드 랩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지주회사 격인데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잉글우드 랩만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 아주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하고 있어서 사업회사에 대해서 좀 더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코스메카 코리아하고 좀 갭이 조금 줄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어쨌든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추적 관찰하고 있는 6개 화장품 주 평균보다는 두 회사가 모두 잘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아주 선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차트를 이해하기 좋게 제가 하나 만들어 왔는데 미국의 잉글우드 랩 여기 39%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시장을 보겠다 이러면 잉글우드 랩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하고 한국 다 보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를 보시는 건데 여기 밑에 보시면 잉글우드 랩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인천 공장 이 얘기도 있어요. 지금 캐파가 한 60, 70% 정도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잉글우드 랩은 더 여유가 있습니다. 한 40%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브랜드를 론칭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를 상대하기 좋은 거죠. 캐파가 여유가 있으니까 금방금방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인디 브랜드, 매스 브랜드 이렇게 양쪽에 크게 대변되는데 인디 브랜드는 뭐 유명한 셀럽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반인들까지도 뭐 자기 브랜드를 계속 만들어내고 이렇게 고유의 자기 영역을 구축하려는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또 매스 브랜드 쪽으로 가면 그쪽은 뭐가 좀 좋아야 되나요? 가격 경쟁력이 좋아야 돼요. 가격이 포지셔닝이 좋아야 되는데 그 양쪽에서 이렇게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코스메카 코리아나 잉글우드 랩 이런 회사들이 최근에 아주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 미국향으로 화장품 수출액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이쪽에서 보시면은 미국 쪽으로는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중국 쪽에서는 쭉 이렇게 시장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화장품 쪽에서 수출이 보면은 한국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베스트 증권입니다. 미국에서 뜨는 K-메이드 증권, 한국에서 만든 화장품이 아주 인기가 있다 이런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인디 브랜드, 매스 브랜드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선케어 프로덕트가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이런 것들은 미국 FDA에서 미리 승인을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공장도 실사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회사는 벌써 업력이 상당히 오래됩니다. 20년 넘게 돼 있어서 다른 타사 대비해서 이런 거에 경쟁력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익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 그러니까 영업이 조금만 잘 돼도 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걸 레버리지라고 하죠.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도 있고, 최근에 주가가 괜찮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번갈아서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제가 계산을 대충 해봤는데요. 이제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 건 아니고 24년으로 봤을 때 PER이 한 13배, PBR이 2.2배 정도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맥스 요 중간 어디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 평균은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해외 쪽에서 비즈니스하면 업계 평균보다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털로 삼성, SDI, 펀더멘털로 인그루드랩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